최근 북한이 평양 상공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한국의 백령도에서 이륙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전쟁 직전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의도적인 군사 도발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정황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무인기는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한 것과 동일한 기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민간 드론 사고가 아닌 군사적 작전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무인기의 이륙과 비행 경로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무인기는 10월 8일 23시 25분경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 외무성과 국방성 청사 상공을 정확히 통과하며 정치적 선동물질을 살포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서울 대통령실 상공 진입에 대한 보복성 도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도 무인기를 보내라고 직접 지시했던 발언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군사적 충돌의 즉각적 위험입니다. 북한은 도발의 원점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탈북자는 김정은이 체제 결속을 위해서라도 전쟁을 반드시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둘째,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최북단 지역 주민들은 실제 전쟁 발발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셋째,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입니다.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6.25 전쟁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북한이 재래식 전쟁에서 불리할 경우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군사적 긴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쟁을 국내 정치 수단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군사적 도발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미 1,500명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했으며 최종적으로는 1만 5천 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파병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전쟁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증폭 요인을 크게 5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북러 군사동맹의 실질적 강화입니다.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국제전략연구실은 이번 파병으로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향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때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이번 파병을 통해 실질적인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미 전선 강화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북한이 한반도에서 제2전선을 열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도발이 연계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되는 상황을 노린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 특수부대의 실전 경험 축적과 전투력 강화입니다. 파병되는 병력의 핵심은 북한의 최정예 특수작전 부대인 폭풍군단 11군단 소속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후방 교란 작전을 수행하며 실전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이들은 생존과 엄폐에 능수능란한 일당백 수준의 정예부대로 이들의 전투력 강화는 향후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베넷 랜드 연구소는 실전 경험이 전투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만 2천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실제 전장에서 얻는 전투 경험은 북한군의 전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한국이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군사력을 현대화했던 것처럼 북한 역시 이번 파병을 통해 군사력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서 전부 몰살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넷째, 북러 군사동맹의 강화와 기술 이전의 위험성입니다.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ICBM, 핵잠수함, 첨단 전투기 등의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협 요소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 상무기 조정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장비, 방공, 첨단 전투기, 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북한은 곧 정찰 위성을 실은 우주로켓을 발사할 예정인데 이는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첫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제적 군사 갈등으로의 확전 위험성입니다. 북한군의 참전은 러우 양자간 전쟁을 국제전으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나토는 이미 향후 공식 입장을 제고할 수 있다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는 전쟁이 전 세계적 대립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한반도는 새로운 국제적 군사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 북한의 대남 도발 수위 상승입니다. 북한은 최근 남한을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남북을 잇는 도로를 폭파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을 위한 혁명전쟁 준비를 언급한 것은 매우 심각한 위협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섯째,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파병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검토를 언급하는 등 즉각적인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의 73%가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66%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신중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지지율 제고와 국면 전환용으로 남한이 남북 긴장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 타격을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군사적 도발이 아닌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한반도 긴장 고조는 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군사 도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며 이는 전쟁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와 외교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바뀌는 대통령과 그 행정수반의 한반도 정책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보체계 구축과 외교 협력 강화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